마20. 극초음속 무기 부활. 북중 러 대성 통곡. 최근 미국이 개발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던 극초음속 무기 프로젝트가 사실상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심각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RW, 에어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록히드 마틴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2025년 8월 31일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였지만 미 국방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극초음속 전력 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W 미사일은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B-52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F-15E 전투기에도 탑재될 예정이며 실전 배치 시 적국에게 극도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B-52가 태평양 지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은 발사 후 단 몇 분 내에 평양이 공격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미사일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경우 베이징까지 불과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RW 개발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미국 내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여전히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지만 미국의 기술력이 이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면 중국과 북한은 방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는 RW 외에도 RSW,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AGC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각각 마하 5에서 7 수준의 속도를 가지며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RW는 마하 20이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며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RW 미사일의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이는 국제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RW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연구 및 시험 단계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 기술적 난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기존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극초음속 비행체 및 관련 추진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극초음속 활공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및 고온 내열 소재 연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추진 기술의 핵심인 램제트 및 스크램제트 엔진의 시험도 진행 중이며 일부 실험에서는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형 삼축 체계 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북한 및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온 내열 소재 개발. 극초음속 비행 중 미사일 표면은 2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노출됩니다. 이를 견딜 수 있는 탄소 복합재 및 초고온 내열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카본 복합재 및 세라믹 복합재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극초음속 비행 안정성 확보.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 미사일은 심각한 공력 가열과 플라즈마 형성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로 인해 통신 및 유도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초음속 항법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3. 고출력 추진 엔진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램제트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엔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탐지 및 방어 시스템 회피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신 탐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 및 기동 회피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에드뿐만 아니라 한화, 릭넥선 등 주요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기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전망과 실전 배치 가능성.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방위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며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해외 수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다면 향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전략 무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연구와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전 배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현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독자적인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방위력 강화는 물론 향후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술력으로 이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마20 초음속 미사일 열발 동시 추적하는 레이더 개발. 중국 연구팀이 음속의 20배, 마20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열발까지 추적 가능한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8일, 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 전자공학과 정샤오핑 교수 연구팀은 600km 이상의 탐지 범위를 보유한 새로운 마이크로파 광자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논문을 지난달 24일 중국 학술지 광통신기술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를 통해 최대 마20으로 날아가는 여러 초음속 미사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해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해당 레이더는 초당 약 7km로 이동하는 미사일을 오차 28cm로 정확하게 추적해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또한 미사일의 속도 추적 역시 최대 99.7%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레이더 신호를 정확하게 생성 측정하면 전자들이 극도로 빨리 움직여야 해 자칫 회로 기판이 타버릴 수도 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레이더 설계의 고정밀 레이더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극복했다고 전했다. 고정밀 레이더 신호를 통해 주요 노드 간의 정보 전송이 빛의 속도에 도달했고 레이더 시스템이 초고속 물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복잡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의 핵심은 그 속도와 기동성을 따라잡을 정확한 탐지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방공 미사일 혹은 항공기에 배치하기 적합한 소형 및 경량 설계된 고정밀 레이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3. 한국도 핵무장해야. 미도 결국 용인할 것.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논문이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미국인 정치학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영 경희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워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기재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걱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왼쪽과 김민영 경희대 교수. 두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부산대 제공. 두 교수는 영문 학술지 포린 어페어즈 12월호에 게재된 논문 와이 사우스 코리아 슈드 고 누클리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한미 동맹이 파기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으며 핵 비확산 우려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북한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이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방어 의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트럼프 시대 이후 이러한 불안은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연구진은 결국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